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이제 3월 23일이라는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올해의 학평 일정이 결정이 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혜영 소장님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3월 23일에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요. 고3은 3월 23일, 4월 12일, 7월 11일, 10월 12일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3월 23일을 시작으로 6월 1일, 9월 6일, 11월 21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3월의 학평은 고3 출제 범위 이렇습니다. 국어, 영어는 고등학교 1, 2학년 전 범위입니다. 또 수학은 수원, 수투 전 범위고요. 또 한국사 전 범위, 사회탐구 9개 과목 교과별 전 범위고요. 과학탐구는 원 과목에 한해서 교과별 전 범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학평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2학년 때까지 1, 2등급 이내였다면 그동안 출제됐던 수능 기출문제, EBS 수능 특강 등을 통해서 선행적인 대비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3등급 이하라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선행 대비하지 말고 교과목별로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확실하게 다시 복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상위권 학생들 과목별로 학습 배정 시간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순으로, 자연계 학생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순 비중으로 배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별 학력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매일매일 영역별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기사에서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학평 일정인데 저는 수능은 무조건 결과만 보는 시험이에요. 과정은 안 중요해.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다. 저는 하여튼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결과야. 그래서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고3들은 특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3월 결과가 나쁘면 1, 2월에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난 수시로 가야 돼. 그래서 수시 올인 전략으로 가. 그럼 그때부터 수능 성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수능 최저도 못 맞추거나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3월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하여튼 필요하면 무슨 짓을 해도 기도를 하시려면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 학습과 결과 확보를 병행해야 된다가 키포인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 학습해야 되잖아. 아까 기사에서도 했듯이 우리가 수능은 전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으로 치면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도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은 아예 상하부터도 해야 될 수도 있어. 다항식의 연산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 이제 개념 학습이야. 근데 당장 요번에 시험 범위랑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학습은 해야 돼. 왜냐하면 1년간의 승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하다 보면 요번 시험 범위랑 안 맞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미적분을 요번에 1, 2월에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꼴랑 첫 번째 수열의 극한밖에 안 나와. 그럼 뒤에 미분법, 적분법은 안 나와.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위주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최근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확실히 반복 훈련해가지고 득점력을 높이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대 3 정도로 개념 위주 학습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3월 23일에 일단 점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시간도 할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나왔던 친구가 1, 2월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목표를 5, 1등급 이렇게 두면 안 아이고.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반드시 확인해라. 근데 저는 뭐 가장 좋은 건 3학년들한테는 2학년 성적을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2학년 성적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사고나 강남 학생들, 재수생은 안 들어오잖아요, 네. 3월에. 근데 자사고나 강남 학생들 중에 1, 2학년 때까지는 수능 준비를 별로 안 했던 친구들이 꽤 많아요. 역시 내신하고 학생부 중심으로 수시로 대학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학년 기말고사까지 딱 끝내놓고 보니까 이제 나는 수능에 올인해야겠어라고 작심을 하고 여기 수능 세계로 뛰어드는 상위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내가 한 100분위로 92% 정도를 유지한 친구가 원래대로 평범하게 준비를 하면 한 83, 85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특히 2학년 마지막에 봤던 수능 성적 또는 2학년 중에 제일 잘 봤던 성적을 3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걸 1차로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잡는 기준은 원점수 아니고요. 등급 너무 막연하지요. 3등급 그러면 3등급 1등하고 3등급 꼴등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나 커. 그래서 100분위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89%를 받아서 제일 잘 봤어. 그럼 국어의 목표는 89%를 유지한다. 유지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내 현실적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5, 1등급 잡아놓고 3등급이었던 친구가 5, 1등급을 잡아놓고 그게 안 됐다고 좌절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당치 않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현실적 목표. 2학년들은 2학년 때 자기 성적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1학년들은 조금 올려야죠. 왜냐하면 그 3월 모의고사에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목을 메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준비를 해서 일정 정도 올려야 돼. 그다음에 이제 1학년 요번에 입학한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왜 갑자기 시험 본대 그래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17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범위도 이미 다 배운 거잖아. 중학교 범위니까 1학년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겨울방학 내내 1학년 내신 선행한다고만 시간을 쓰지 말고 한 20, 30% 정도는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숫자가 좋게 나오면 일단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인간의 관성의 법칙이잖아.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봤는데 전국에서 상위 3%가 나왔어. 그러면 이 인간의 관성은 왠지 얘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목표만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또 울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내용적 목표를 병행해야 된다. 내용 목표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일단 하나 자기가 정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3이야. 삼각함수 1,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1, 2학년, 2학년에 내신 했었는데 삼각함수 헷갈렸어. 네. 근데 요번에 겨울방학 동안 삼각함수를 열심히 공부해서 적어도 삼각함수의 기본 문제는 확실히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면 총점으로 수학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몇 %가 됐든 간에 내가 삼각함수는 확실히 정복했다. 이걸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는 3점짜리는 절대 안 틀리겠다. 수학에서. 뭐 이런 목표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 내가 어쨌거나 겨울방학에 문학에서 시는 확실히 정복했다고 생각이 들면 시는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쨌든 내용적 목표.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 거죠. 내가 평소에 4등급쯤 나왔던 친구야. 그러면 이번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확실히 포기할 문제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맞춰야 될 건 다 맞추겠다. 이런 선긋기가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발전하고 개선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구분. 이게 메타인지의 네. 출발인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안 해. 그런 거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 뭐 영어를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기출 단어 3월 모의고사 이 기출 그랬더니 또 막 10년이에요. 다 들고 오지 마시고요. 3월에 나왔던 기출에 나온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응시하겠다. 뭐 이거 작은 목표라도.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심화 문제는 틀릴 수 있지만 개념은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에 응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 결과를 중시하는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시험은 안 보겠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는 건데 까먹어서 틀렸다는 없어야 돼. 모르는 건 틀려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3등급인 친구가 킬러 문제 3개를 틀렸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우울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2점짜리인데 까먹어서 틀렸어. 아, 너무 화가 나셨다. 그렇죠. 그건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제 왜냐하면 수능이 여러분들 내신하고 차이의 1번이 뭐냐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적어도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알았는데 까먹어서 틀렸다는 없는 거야. 근데 수능은 이제 그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3월 모의고사부터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내가 확실히 배웠고 알고 있는 건데 까먹어서 틀렸다. 이 소리는 안 나오도록 정리는 해야 된다. 저는 요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목표로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탐구 관련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보니까 탐구가 시간이 부족한 과목 1번이에요. 왜냐하면 3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되거든. 그럼 평소에 공부하던 속도로 풀다가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시간의 압박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 내가 생명과학 1은 수능에서 확실히 볼 거야 라고 결심을 했으면 내용적 목표로 생명과학 1을 하여튼 30분 안에 반드시 풀어보겠다는 생각,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풀다가 시간에 쫓겨서 3번 다 찍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문제 풀다가 7번 패스, 과감하게 13번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끝까지를 시간 안에 내가 주도해서 풀어보는 걸 해보겠다. 이것도 내용적으로 목표로 삼아볼 만한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러니까 100분위 목표도 있는 거지만 이런 거 내용 이거는 이제 개념학습 했던 것에 대한 목표일 수 있죠. 이게 내가 국어에서 시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 시는 반드시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을 두 개가 C줄, 날줄처럼 위도, 경도처럼 병행해서 가져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3학년들은 수시를 중심으로 갈 거냐, 정시를 중심으로 갈 거냐의 척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득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쟁을 할 때 보면 소소한 전투에서는 계속 이겼어. 근데 큰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베트남전 같은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작은 전투에서는 훨씬 많이 이겼어요. 막 뭐 퍼붓기도 하고 막 물량 공급을 해서. 근데 결국은 그 남베트남 시민 전사들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10배, 20배 이상 많이 죽었는데 전쟁은 미국이 졌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내가 포기할 건 버리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 전략적 승리를 위한 시간 배치, 과목별 안배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1번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푼다고 점수가 높지 않다. 그거를 좀 우리 고3들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2학년들은 숫자를 높여놓으면 인간은 무조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들이 모의고사 대비 별로 안 하거든요. 다 내신들만 하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1학년 때 내가 100분위가 국영수 합해가지고, 영어 빼고 국수 과 합해가지고 87%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번에 칼을 한번 갈아서 95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고 나면 본인의 정체성이
95로 그렇게 굳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그 터닝 포인트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1들은 17년 만에 나의 위치를 확인해. 매우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건 100분위로 나오니까 100%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가 과목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자존감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게 중등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1, 2월에 이제 고1 것만 연락하게 하다가 그럼 이제 뭘 까먹냐 하면 중2 때 배웠던 거 까먹고 중3 때 배웠는 거 까먹어.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거 알 수 있는데 틀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다시 중1, 중2, 중3 책을 갖다 놓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일단 3년치 기출문제를 구하세요. 그 서점 가면 다 팝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3회에서 5회짜리를 사가지고 일단 풀어. 풀다 보면 까먹은 거, 모르는 거,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까먹은 거만 다시 보는 거예요. 애초에 몰랐던 거. 난 원래 원을 못했어. 근데 갑자기 그걸 풀었다고 원이 알아질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원은 포기하고, 삼각형의 닮음은 내가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까먹었어. 그럼 그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적어도 내가 확실히 중학교에서 배울 때 알았던 것만큼은 리마인드 시켜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 문제, 과목당 한두 문제 정도를 더 맞출 수 있죠. 그러면 100분위로 거의 10%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작은 시간 투자를 통해 본인의 자존감도 살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첫 시험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 3학년이 제일 편해요. 1, 2학년 다 배웠던 거고 수능도 나오잖아. 2학년들은 1학년 께 수능 범위가 아니야. 절대 안 돌아볼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확 올려두면 자기가 상승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장 무심할 수 있는 게 고1이죠. 이 지나간 건데 새 출발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신당해서 막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 뭐 70% 나오고 아이고. 4등급 나오고 이러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선행용, 내신용 배분과 3월 모의고사 득점을 위한 배치를 좀 잘 균형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한 8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작점 아주 멋지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